2020년 5월 12일 아침 6시가 막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버릴 수 없는 거의 치료 불가능한 이 부지런증 때문에 4시쯤 일어나서 잠시 뒤척이다가 밥 잘 끓여 먹고 이러고 나왔습니다. 비가 많이는 안 내려서 잠을 방해할 정도로 내리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래도 위에 파래솔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는 조금씩 똑똑 납니다. 어제 그냥 이런저런 하다가 어떤 사람이 책을 냈는데 무슨 원 교수 이라고 타이틀을 해서 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나도 교수 타이틀 명함 하나 만들어 볼까, 소속은 사기꾼 타도원 이라고 짧게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혹시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화나는 일이 있어서 그러나 하고 몇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뭐 그런 일에 화를 내겠습니까? 그야말로 가소롭죠. 그래서 오늘 아침엔 그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어놨습니다. 예전에 교수 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그런 말들을 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는 쉽지 하늘의 별 만들어 달아주기보다 어려운 게 교수 자리 얻기다 이러고 웃은 소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워진 게 교수 타이틀 걸머지기입니다. 대도시 유명 백화점들의 문화센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젠 지방의 읍면의 농협, 축협, 수협, 임협에서 운영하는 무슨 대하이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들이 있죠. 거기에서 와서 가르치는 사람들한테도 교수라고 부르죠. 또 그들 스스로 자신을 교수라고 소개해요. 책을 낼 적에도 거기다 타이틀에도 자기 소개를 어디 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교수라고 하면 이렇게 존경하고, 야, 우리와는 다른 분들이고 지성인이다 이런 인정해주던 분위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직업인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수의 값을 떨어뜨리게 된 데에는 제 생각엔 대학 스스로의 책임이 큽니다. 돈 벌어들이라고 평생 교육원 뭐 이런 것 등을 만들어내면서 그곳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에게 대외 홍보용으로 교수 타이틀을 붙여주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4년제 대학 교수들은 명함에다 원조교수 누구누구라고 표시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긴 그러면 그 앞에다 진짜 원조교수라고 하는 이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장충동에 가면 족발집 원조 그러니까 바로 옆에는 진짜 원조 이러고 뭐 이런 진풍경들이 있죠. 교수 사이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참 그죠? 네. 어제는 점심 먹고 한 30분 정도 엔진톱 가지고 나무 자르는 일을 하는데, 그 30분 사이에도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래서 오늘부터는 더워지기 전에 아침에 일찍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아침마다 나무 자르는 일도 하고 겨울 장작 준비를 지금부터 차차 해나가야 됩니다. 또 예촉이 들려서 이 부성하게 자란 풀도 좀 자라줘야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날이 굳어서 또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 뭐라고 하늘에다 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젠 세탁기도 2번 돌렸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페이스북 어디서 봤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이게 스스로가 약한 사람은 결코 용서해 줄 수 없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강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질이다 그랬어요. 이게 강한 게 무슨 권력이다, 재력이다 이런 거겠습니까? 스스로의 의지가 굳세고 자신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용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디가 보면 참 체구도 좁고 바짝 말랐죠. 그런데 강하죠. 저를 또 한번 또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아직도 혹시라도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나 용서를 해야 될 일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제 자신을 또 들여다봤습니다. 어제 영국에서 나올 겁니다. 인디펜던트지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이게 기업형 축산이죠. 기업형 축산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온 이 팬데믹보다도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하고 위험한 질병을 또 몰고 올 것이다 하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가두어 놓았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질병도 생겨날 것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여튼 뭔 일을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그랬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늙는다는 것이 별거 아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나이가 먹는 게 그렇더라고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이렇게 곁에서 배웠어도 당신들께서 우리한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지도 못했던 일들을 노인이 돼서 겪고 가셨거든요. 자식들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같으면 아니 50대 초반만 같았어도 이런 좀 심하게 이런 꼴은 내 못 봐주지 하는데 그걸 겪어나가고 또 내 마음을 상대가 아니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고 이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이 먹을 때 되면 먹어야죠. 그렇게. 자, 오늘 또 중국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순자 왕제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군자 주야, 서인자 수야, 수죽 제주, 수즉 복주, 군 2차 사위, 즉 위장원 이 부지의. 임금은 배, 군자 주야, 서인자 수야, 백성은 물이다. 수죽 제주, 물은 배를 띄워주고 는가 하면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해주면 좋죠. 수즉 복주, 복은 전복하다, 배가 뒤집혀서 전복하다 그러죠. 배를 뒤집기도 한다. 임금이 이런 말하자면 가르침을 2차 사위, 위기에 대처한다면 언젠가 위험이 올 것이라고 늘 마음에 담는다면 즉 위장원 이부지,
위험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수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말을 순자에 나와서도 뭐 알려지기도 했지만 중국 당나라 태종의 언행을 편찬한 오공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정관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현재까지도 말하자면 지도자들을 위한 교과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당시의 명재상이었던 위징이 당태종에게 무엇인가를 간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죠? 조심하라는 얘기죠. 백성들한테 함부로 하다가 백성들이 우리를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꼭 임금, 옛날이니까 임금하고 백성이라고 그랬지.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시장 군수가 됐든 아니면 가정에서 가장도 그렇고 회사의 사장도 그렇고 종교계에 말하자면 교황이나 주교나 아니면 불교계 총무원장이나 교회협회 총무나 요즘 말썽만은 어디죠? 한기총회 대표회장이나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을까요? 구성원들은 배고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어쨌든 최고 지도자가 됐든 가장이 됐든 사장은 그 위에 떠 있는 배입니다. 언제든지 물이 불만을 가지고 요동치기 시작하면 그 배를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걸 늘 염두에 두어야 하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찾아서 시작하게 됐느냐 하면 며칠 전 요즘 동남아시아사를 읽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보니까 그 말레이 쪽에서 나온 그 요즘 메라카라래죠. 이 책에서 계속 멀라카라고 쓰던데 멀라카의 역사서인 스자라 멀라유라는 책인데 1621년에 나온 스자라 멀라유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비슷한. 군주는 나무와 같고 백성은 그 뿌리와 같다. 나무는 뿌리 없이 올바로 지탱할 수 없다. 군주는 불과 같고 관료는 그 불을 타오르게 하는 장작과 같다. 제 생각에 이 역사책을 쓴 이 말라카의 역사가나 그 당시에 그쪽에서 돌던 말이 순자나 정관정요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한 말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인식들이 그랬던 거죠. 임금이 독재하지 않게 혼자만 잘났다고 하지 않게 하려면 이런 원칙을 자꾸만 제시해 줘야 됐던 거죠. 임금은 나무고 백성은 그 뿌리다. 뿌리 없이 올바로 지탱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관료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래서 군주는 불이고 관료는 그 불을 타오르게 하는 장작과 같다고 합니다. 이 관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30년 감옥 생활을 하면서 대통령이 나중에 된 넬슨 만델라가 그 자기를 억압했던 백인 관료들을 대통령이 되자마자 당신들이 이 나라를 지켜왔다 하면서 그들이 주로 쓰는 아프리칸스라고 하는 네덜란드어와 영어가 섞인 그 말로 그 백인 관료들을 한편으로 나 도와달라는 연설을 한 적이 있죠. 그게 필요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저런 생각을 오늘도 또 해보았습니다. 제 어떤 분이 비 그만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비가 우리가 오지 말라 해서 안 오겠습니까?
참 저는 하늘이 무슨 마음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 사람인데 누군가 밝혀낼 날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비를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간절히 바랄 때 안 주기도 하고. 아 참, 오늘 아침에 얼핏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제 아마 KBS 뉴스에 나왔던 모양인데, 이동통신 3사가 그 이번에 이태원 클럽 사태와 관련해서 그 인근에 있던 기지국의 접속자 명단을 해서 정부에 넘긴다는 뉴스가 나왔더군요. 그래서 대충 훑어보니까 그 이번에 사고가 났던 그 지역의 클럽 주변에 기지국이 몇 개라고 하던데, 거기와 접속된 사람들을 이동통신 3사가 다 뽑아서 그 중에 차가 지나가면서 한 거 뭐 이런 것들은 가려내고, 실제로 클럽과 관련해서 핸드폰으로 접속했던 사람들을 명단을 뽑아서 정부에 넘긴다고 합니다. 이게 클럽에 갔던 사람들을 자진신고를 하라는데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라도 찾아낼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하겠지만, 또 다른 생각으로는 이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감시망 안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전화기를 거의 모든 국민이 쓰고 있는데, 전화기 사용으로 해서 이동통신 회사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회사들도 어쩔 수 없이 권력기관에 그것을 필요하면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참 철저한 감시 사회가 오늘입니다. 몇 해 전 읽은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민가에서도 쭉 이렇게 짚어나오면서 이 감시사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아니면 뭐 버스나 지하철을 타든, 제가 찍은 교통카드로 해서 어디를 몇 시에 통과했는지 다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찍힌 CCTV에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거의 남아있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이런 감시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옳다 그르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38번째 영상 편지를 마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자 주야, 서인자 수야, 수죽 제주, 수죽 복주, 군 2차 사위, 즉 위장원 이 부지의. 마칩니다. 한자 쓰는 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